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고 겉으로 보면 경제는 아직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남는 게 없다. 처음에는 개인의 불만처럼 들립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 규제가 많다. 사업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말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산업, 여러 규모의 기업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사업이 잘 될수록 점점 더 불리해질까? 법인 이익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에게 가져오는 순간 배당세와 종합과세가 겹칩니다. 자산이 쌓이면 상속과 증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 구조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국가였습니다. 제조업, 금융, 부동산 어느 하나 약한 게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이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데 재투자는 줄어들고 돈은 쌓이는데 움직이지 않고 자산은 국내에서만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업가들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계속 키워도 되는 걸까? 놀랍게도 지금 한국 기업가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면 낼수록 왜 점점 더 조심스러워질까? 여기서 우리는 환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가장 솔직한 지표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해도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최근 한국의 환율을 보면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불안정이 상수처럼 깔려 있습니다. 이건 수출이 잘 돼서 좋은 환율이 아니라 자본이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도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자산은 조용히 국경 밖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사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문제다. 부자가 문제다. 기성세대가 문제다. 청년이 문제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커질수록 구조에 대한 질문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구조가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사회는 항상 내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일본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 기업이 이익을 내도 남기기 어려운 구조, 자산을 쌓으면 계속 깎이는 구조, 환율은 불안정하고 사회는 내부에서 갈라지는 구조. 이 조합은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음모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비밀도 음모도 없습니다. 정책 선택과 구조가 사람들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글로벌 마켓 브리핑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사건 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브리핑에서는 일본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숫자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